네, 이전에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또 의미와 배경 해설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물연대 총파업 오늘로 보름째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철강, 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 이후 9일 만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 열고 이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 총리가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우리 앞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이 1차로 시멘트 분야에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보기에는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화물 차주들이 속속 운송을 재개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은 평년 대비 96% 수준 회복했고 거의 다 회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이제 30개사 그리고 차주 538명인데 이들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 조사해 보니까 운송사는 30곳 그리고 차주는 495명, 500명 가까이 운송을 재개했다. 그리고 또 한 나머지 42명 정도는 운송을 재개할 의향이 있지만은 뭐 질병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가 어렵다. 단 미복귀자 기자가 한 명 있다. 그래서 한 명 고발한다. 뭐 이런 정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업무 복귀 그 명령이 사실상 굉장히 큰 효과를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이 되는군요. 일단 업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행정처분하고 1차, 2차까지 하고 안 되면 또 고발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시멘트 분야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부의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이런 통계라는 거죠. 정부 설명으로는 특히 이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물류 중단 사태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표현도 소개했는데 자동차, 조선, 반도체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그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추경호 부총리 표현을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깊은 상체기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 거부로 2조 6천억 원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은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야적시켜 놓지만은 만약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석유화학 분야 경우에는 만약에 석유화학 공장이 중단되면은 다시 가동되려면은 최소 보름이 필요합니다. 보름이 굉장히 일정이 많이 필요한 거죠. 철강 분야는 물론 이제 용광로 고로가 꺼지진 않겠죠. 네. 어떻게든지 이제 쌓아두겠죠. 근데 만약에 용광로가 꺼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피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추가 개시 업무 명령을 이 두 업종을 겨냥을 해서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예상을 해보기로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에 정유 분야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1차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렸던 시멘트 분야는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곳이 분야죠. 네. 그런데 철강, 석유화학 이 분야 그리고 정유 분야는 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유 수송에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시민들이죠. 네. 주유소의 석유 공급이 기름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기름이 동나서 문을 닫은 주유소가 한 70곳 정도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70여 곳.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유 수량은 거의 그 정상적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유 탱크롤이 아니라도 민간업자가 아니라도 뭐 군 수송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한 70곳 문 닫아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곳 문 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차질이 없다라고 정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업무 개시 명령에는 정유 분야는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서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운행 정지,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석유, 화학, 철강 분야의 운수 종사자가 6천여 명이라 됩니다. 네. 네. 석유, 화학 분야가 한 4,500명,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철강, 화학 분야가 4,500명, 철강 그 분야가 6,000명, 네. 석유, 화학이 4,500명, 만 명이 좀 합쳐서 넘는데 네. 시멘트 분야는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더 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물연대 동력이 상당히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효과를 볼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바로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민주당이 3년 연장안을 처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인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민주당의 그 안은 뭐냐면은 일단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이거를 3년 연장하자. 네. 거기다가 적용 품목을 지금 2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3가지를 더 확대하자. 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른바 3+3 중재안을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제가 조금 전에 국회 확인해 보니까 아직 법률안으로는 개정안으로는 제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3+1 중재안이 민주당의 공식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밝힌 것은 안전운임제가 31일로 효력이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정부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 정부 여당안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난달 품목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의 품목 네. 확대 불가. 이것이 당정에서 합의된 안이죠. 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 소위가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3+3 등 이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물론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은 만약에 안건조정회의가 신청되거나 법사위에 계류되면은 그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게 될 거다. 그래서 또 만약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법이 일몰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후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정부 여당안을 통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그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여야 동수로 국토위 산하에 그 합의 기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뭐냐면은 결국 이건 법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네.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을 바꾸는 문제인데 법 바꾸는 거라는 결국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법 본문에 안전운임제 쭉 그 나와 있고 부칙에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결국 법 개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아니면 그 3년 효력을 연장하는 부칙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기국회에서 안 된다? 내일 정기국회 끝나니까 그러면 임시국회에서 또 처리하면 됩니다. 12월 모레부터 임시국회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정부 여당의 당정에서 합의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일몰 연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러니까 화물연대파가 대화에 임하면은 정부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법 여야의 합의 처리 저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일몰제 연장안이 법안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선복귀 후 대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안전운임제 일몰이냐 연장이냐는 복귀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복귀를 하는 게 전제고 복귀하지 않으면 기존에 논의되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재검토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지금 나오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은 엄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실제로 때문에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정부 여당이 지난달 말에 품목 없는 3년 연장에 그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죠. 그거를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거를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몰시키겠다라고 명확하게 정부 또 그러니까 국토부 정부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렇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단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두 차례 이제 정부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니까 정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라.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그 원칙이지 3년 일몰을 아니면 안 오면은 뭐 없는 걸 하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좀 나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년 일몰을 철회하기로 정부가 한다면 그거는 정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당정을 거쳐서 다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정을 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복귀를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선복귀 후 대화. 이거 복귀를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빨리 업무 복귀해라라고 네, 이렇게 압박하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엄포를 놨지만 화물연대도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지금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총 14일에 2차 총파업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하니까 여기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뭐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하고 또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규탄 결의대 열고 여의도에서 또 결의대 열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투쟁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 1차 총파업에서 봤듯이 민주노총의 한계를 우리가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기대했던 조선사 노조 파업
참 안 했죠. 겨우 이제 일부 건설노조에서 동조 파업한다고 했지만 그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번 2차 총파업에도 택배 노조가 파업한다라고 민주노총은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 어느 정도 그 합류가 될지 모르겠고 점차 파업의 동력, 파업의 엔진이 식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자기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 앞서 나갔는데 네. 뒤돌아보면은 뭐 민주노총 일부 지도부하고 화물연대밖에 없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려면은 빨리 수송 거부를 접는 네. 그런 수순을 쓰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물연대 운송 거부 파업 동력이 뭐 상당히 약해지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마무리가 돼서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내년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요. 하루 남았습니다. 정기국회. 여야가 아직도 예산안 가지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금 예산안 감액 규모 또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예산 부수 법안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하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요.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 직후에도 다시 만나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액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무리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까지 상정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달라진다라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하면은 임시국회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이제 생각이 다르죠. 그런 불명예 남기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수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산안 자체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히느냐. 또 하나는 두 번째 변수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른바 2+2 회동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판 주고받기가 진행이 되겠죠.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이 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초부자 감세안부터 처리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이전 예산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갈린 예산들이 쟁점입니다. 물론 예산안과 같이 처리해야 되는 예산 부수 법안, 법인세법이라든가 금투세법안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은 정책이 오늘 2+2 회동에서 나름대로 아마 밤늦게까지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안 된다면은 내일 낮까지도 계속 협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단독 수정안이라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 수정안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헌법에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윤석열 표 예산을 상당히 감액한 예산이 되겠죠. 네. 그 안과 정부 원안 두 가지가 아마 만약에 표기를 붙여진다면 두 가지가 올라갈 겁니다. 먼저 민주당 안부터 민주당 안이 그 수정이 올라가면은 정부가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의견을 표시할 겁니다. 정부가 부동의한다라고 하면은 폐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안을 바로 표결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여야 보고 협상해봐라.
라고 이렇게 미룰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야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라는 국회법에 따라서 내일 해임안 표결에 나서게 되는데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선 해임 건의안 후 탄핵소추 이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뭘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내일 본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 건의는 보고는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 국회의사국장이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사안건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안건을 우선해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진표 의장 절대로 그런 방법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그 의사 일정 안건에 이 해임 건의안 일정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예산안을 먼저 또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 일정 변경권을 처리해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협상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자동적으로 끝나도록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모레부터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럼 만약에 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은 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네. 건데 물론 탄핵소추안 추진하면 역시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민 장관 직무 정지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9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정말 쉽지 않은 결과일 쉽지도 겁니다.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한 6개월까지입니다. 예. 만약에 부결될 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정치적 압박이 예. 강하죠. 그러면은 그 6개월 동안에 중단됐을 때 그 심판됐을 때 이상민 장관의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직무를 하지 않은 채로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징계가 있나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머나. 나옵니다. 중요한 상황을 아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 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